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형별 연습 문제, 유형 상사의 부가가치세 문제 4번 11월 13일 것까지 우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 보시면은 11월 13일 지난 시간에 입력한 전화요금 자료가 아마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11월 14일 거래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거래는 증빙이 달라졌습니다. 위에서까지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51번 유형을 연습을 했고요. 11월 14일부터는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받았다라는 거죠. 증빙이 여기서부터 계산서로 바뀝니다.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53번 유형으로 입력해야 돼요. 53번 유형. 면세 매입이라고 하죠. 자,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현금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까요? 메인 매출 연표 날짜를 14일, 11월 14일로 고치시고 유형이 53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에다가는 회계 실무라고 하면 되겠죠. 공급가액에는 80만 원이겠죠. 800 플러스. 네, 거래처에는 한국회계학원이 되죠. 한국회계학원. 한국회계학원. 그리고 전자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1번 현금 분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출금좌표 작성되고요. 차변이 상품으로 돼 있거든요. 이걸 고쳐줘야 돼요. 네. 우리가 매입에서는 말이죠. 매입에서는 상품 매입 외에 매입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굳이 이걸 매입이라고 하면은 교육을 매입한 거잖아요. 교육. 네. 그러니까 교육은 우리가 상품이 아니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교육 훈련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 과목 코드를 교육으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신 다음에 825번 교육훈련비 여기를 선택해야 돼요. 825번 교육훈련비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11월 14일 거래는 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예요. 여러분 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발급받은 것이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된 거예요. 파란색 계산서는 무조건 53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 파란색 계산서는 무조건 53. 그런데 파란색 세금 계산서는 51이 있고 54가 있고 그죠? 예,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은 51.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건 54. 세금계산서 파란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입력할 때 유형을 여러분이 이거 매입세 공제가 되는가? 그러면 51. 안 된다? 54. 그런데 계산서는 어떻게 해요? 파란색은 무조건 53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이 유형 구분하기 쉽습니다. 계산서의 경우는 빨간색 계산서는 무조건 13이에요. 면세 매출. 빨간색은. 그리고 파란색 계산서는 언제나 53. 면세 매입. 네. 그래서 계산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색 계산서로 나오거나 파란색 계산서로 나올 텐데 빨간색 계산서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면세 상품을 판매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53번 면세 매출 아니죠. 13번 면세 매출. 지금처럼 여기서처럼 한국회계학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림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그림이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예, 모든 문제에 여러분에게 어떤 전표를 입력하라는 문제는 증빙을 꼭 그림으로 그려서 사진을 캡처해 가지고 준다 이거죠. 그런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빨강색, 파랑색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이 두 가지는. 그래서 파란색이면 매입이요, 빨간색이면 매출이다. 이런 얘기죠. 5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비로 회계 처리해주면 되는 건이었어요. 다음 11월 15일 거 보겠습니다.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전자계산서, 즉 계산서이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그럼 파란색일 거란 말이죠. 무조건 53이에요. 자, 실수하시는 분.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조금 덜 되신 분은 이것을 54로 입력을 해가지고 시험 보고 왔는데, 54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54로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매출거래처에 개업 선물로 보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 선물로 보내는 건 접대비지.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54 불공. 이거 이렇게 큰 사고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54 불공은 증빙이 계산서는 없어요. 네, 54 불공은 증빙이 세금 계산서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죠. 세금 계산서에서만. 어. 근데 계산서에 왜 불공이에요? 계산서는 세금이 없는 건데. 부가세가 없는 게 계산서거든요. 면세. 예, 면세가 계산서인데 그것을 불공이다.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계산서라는 거는 불공 절대로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란색 계산서는 언제나 53밖에 없어요. 불공 절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이런 데서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좀 덜 되신 경우에요. 정리가 덜 되신. 그러니까 계산서 매입은 언제나 53이다. 이것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완전히 공부가 안 돼가지고 이게 불공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불공은 세금이 있을 때 그게 불공인 것이지. 이거는 계산서를 보면은 공급가액만 있지 세액이 아예 세액이라는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계산서 양식을 보게 되면. 근데 세액이 없는데 왜 그게 불공이냐 이거죠. 예, 여기서 매출거래처 선물이니까 접대비로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예. 이 화분은 접대비 처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불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3번 면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15일로 날짜 고치시고요. 15일 유형은 53이 된다. 53 입력하시고 본명에다가는 화분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10만 원이 되겠죠. 예, 부가세 없잖아요. 면세니까. 자, 거래처는 해피 농원에서 받은 거니까요. 해피 농원이 여기서는 여러분 항상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거래처 이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거래처잖아요. 이 거래처는 언제나 증빙에 있는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증빙. 예, 계산서면 공급 자, 여기 매입이니까 공급자에 표시된 그 거래처가 여기 거래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그 거래처 말고 여기 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라고 안 하고, 해피농원에서, 만약에 동신사라고 해봅시다. 거래처. 자, 해피농원에서 주식회사 동신사에 개업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여기다가 동신사 하면 틀린다 이거죠. 네. 동신사는 접대비의 거래처가 되겠죠. 굳이 이제 거래처로
표시를 하시려면은 근데 접대비는 비용이니까 거래처를 꼭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가 문제에는 영향을 안 줘요. 하지만 여기 이 거래처는 증빙의 거래처니까 해피농원으로 해야지 여기를 동신사 이렇게 화분을 선물로 준 그 거래처를 여기다 입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은 증빙상의 거래처예요. 증빙상의 거래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메인 매출표 입력할 때 여러분이 보세요. 뭐 무슨 어, 매출거래처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라고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거래처는 그 신용카드에 가맹점이 들어가요. 예. 만약에 수원갈비에서 식사를 대접했다 그러면 그 신용카드를 누가 발급해요? 수원갈비가 발급한 거죠. 그 수원갈비 식당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예. 동신사 직원하고 같이 식사했다 해서 여기다가 동신사 이렇게 넣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야, 앞으로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래처는 항상 증빙상에 있는 거래처다. 그 부가세 신고서로 가는 이 거래처, 항상 증빙에 있는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면 1번 넣어주면 돼요. 예, 전자계산서 받았군요. 그러면 1번 전자입력으로 해야 되고요. 분계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출금전표, 대변에 현금 됐고요. 하변에 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접대비가 된다 이거죠. 813번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접대비를. 813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계산서 문제가 하나 더 있네요. 11월 16일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도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가 된다. 이거는. 자, 근데 이번에는 전자계산서가 아니라 종이계산서예요. 자, 계산서 매입이니까 53번 유형으로 하는데 전자세금란은 이건 비워둬야 돼요. 예. 전자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비우고 가면 되고요. 자, 거래처 선물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접대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입력할까요? 11월 16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53이 되고요. 품명란에다가는 동양화 하시면 되겠네요.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300 플러스 하신 다음에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가 되고요. 종이계산서는 전자세금란을 비워두지. 전자계산서일 때만 1번 넣습니다. 자, 분계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면 무슨 해야 될까요? 네, 혼합. 3번 혼합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차변에 계정 과목을 맞춰줘야 되는데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동양화를 구입했는데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이기 때문에 813 접대비가 돼야 됩니다. 판매관리비 접대비 813번. 그 다음에 내려와서 대변. 자, 일주일 후에 지급한다. 그러면 개정 과목 부채로 인식해야 될 텐데요. 뭐로 하면 되겠습니까? 미지급금. 네. 253 미지급금으로 개정 과목을 처리해야 됩니다. 금액은 30만 원. 마지막엔 탭 키 누르셔가지고 여기 거래처가 저기 위에 있는 도규 갤러리가 자동으로 올 거란 말이죠. 자, 미지급을 우리가 도규 갤러리에 거래처를 도규 갤러리로 관리하는 게 맞느냐? 이거 보셔야 되겠죠. 맞습니다. 미지급금이 도규 갤러리가 되는 게 맞다.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하되 도구 갤러리가 아니라 만약에 신한카드다. 그러면 신한카드가 이때는 거래처가 되는 거죠.
자, 계산서 매입 유형 53번 유형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요. 자, 접대 목적으로 뭐 동양화를 샀다든가 선물 목적으로 화분을 구입했다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계산서가 증빙이므로 53이 유형이라는 거죠. 53유형. 자,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번에는 불공을 연습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번 해보았던 회사, 어, 저기죠. 그 3일 패션, 3일 패션을 우리가 할 때는 불공이 몇 개 없었어요. 한 세 가지인가? 아, 그 승용차 관련 불공, 접대비 관련 불공, 어, 그다음에 하나도 승용차 관련했나? 이렇게 하여튼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형 상사에서는요, 8가지 예를 들었어요. 예, 불공의 사례 8가지. 예, 그러니까 불공과 관련된 거를 그냥 몽땅 나올 만한 걸 여기다 예제를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어떠한 불공들이 있는지 예, 이 7번 항목에서 우리가 쫙 잘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11월 17일 거 보겠습니다. 자, 우선 불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정리해 놨네요. 증빙이 세금 계산서 거래이어야 됩니다. 예, 세금 계산서 거래해야 된다는 거. 자, 11월 17일 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했어요. 네. 아까 11월 14일인가에서는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화분을 구입했다. 또는 동양화를 구입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과세 이거 선물 세트라는 건 과세 제외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는 게 아니라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죠. 예. 아까는 동양화라든가 이런 건 예술품이기 때문에 면세. 예, 그다음에 아까 그 화분 같은 거, 예, 화분 같은 거 있었죠? 개업 선물로 보낼 화분. 화분도 면세예요. 예, 화분도 면세.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받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받은 게 우리가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접대비 관련 요 5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했어요. 외상으로 한 건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하나 또 알고 가시면 좋은 것이 우리가 지금 마트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면서 불공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마트에서 선물 세트 50만 원어치를 사면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보고요. 법인카드 영수증, 예, 카드 매출 전표만 받고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트에다가 세금 계산서, no, 예, 필요 없다. 우리는 뭐 신용카드 전표만 있으면 된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나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나요? 접대할 목적으로 이 진로마트에서 선물 세트 50만 원치 샀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전표만 받았습니다. 세금 계산서 안 받았어요. 자, 이것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한다. 아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한다. 응? 말씀해 보세요. 네? 질문, 질문. 이거 괜찮은 말씀? 네? 왜 하시기가 호수는 어디 계시나요? 네. 어디다 입력할까요? 모르겠어요.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예.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접대비 관련 선물 세트잖아요. 선물 세트. 이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지만 세금 계산서 증빙이 아닌 매입세 공제 받지 못하는 증빙들은 다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예. 근데 왜 세금 계산서만 어
그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다는 것은 세무서에 그 이런 증빙을 받았다는 것을 신고하는 거거든요. 매입세 공제도 못 받는데 왜 우리가 신고할 의무가 있지? 예, 그거는 이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말이죠. 세금을 거래 징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법적 증빙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는 발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다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든 안 받든 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것은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무조건 발행한 사람도 신고, 발급받은 측의 회사에서도 신고, 다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려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만이 그것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은 부가세 신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근데 부가세 신고할 때 뭐 세무서에 이걸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가 되든 안 되든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증빙 서류입니다. 세금 영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급자 또는 발급받는 자는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같이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우리가 발급한 것은 이번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는 우리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에 아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신고 안 하지만 면세 사업자가 세금 신고할 때가 바로 5월 달입니다. 소득세 신고. 소득세 신고할 때 다 제출합니다. 예. 그래서 면세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거 있거든요. 그거는 소득세 신고할 때는 누락시키지 말고 제출해야 가산세가 안 붙습니다. 예. 내가 제출 안 하고 비용으로 인정 안 받으면 됐지.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그, 수령 직계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는 면세 사업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 구입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발급받았다. 이러면은 그냥 일반 전표에 접대비로 처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 처리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꼭 해야 한다. 말씀이에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11월 17일. 유형이 54입니다. 자, 54라는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은 불공제 사유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와요. 이것도 대충 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히 눌러야만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아시죠? 불공제 내역서라는 그 부속 서류가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접대비 관련이니까 마우스로 여기 9번 여기 클릭해 줘야 됩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 여기를 클릭하고 선택. 자, 품명에는 선물 세트. 공급가액에는 50만 원. 거래처 코드에는 진로. 네. 진로 마트에서 우리가 선물 세트를 샀다 이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에 공급자가 진로 마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그래서 1번 전자이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혼합으로 해야 돼요. 예. 외상이라고 해서 2번 분계하면 틀립니다. 왜냐? 여러분이 2번 하게 되면은 외상 매입금으로 자동 분계가 되면서
외상 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외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분계는 혼합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상품은 접대비로 고쳐야 되겠죠. 차변의 상품은 접대비 813번 코드로 접대비 처리하시고 내려와서 4번 대변은 253번 미지급금 55만 원.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여기 있는 진로마트가 그대로 오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불공유형으로 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가 안 일어나고 이 부가세가 공급가액하고 합쳐져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접대비로 처리가 되죠. 예. 공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용에 포함돼요. 접대비에 포함. 만약에 승용차를 샀다. 그러면 승용차 취득원가에 포함. 이 부가세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다음 18일 거 보겠습니다. 삼성자동차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네, 승용차 나왔네요. 2000cc입니다.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자, 할부 처음 나왔나요? 자, 할부는 미지급금이라는 아까 외상이나 마찬가지. 할부 미지급금.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주면 됩니다. 자, 승용차가 우리가 만약에 1000cc짜리 승용차를 샀다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배기량 1000cc까지는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승용차의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1000cc 초과죠, 지금. 2000이니까. 이거는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입니다. 그래서 비영업용이죠. 예, 관리부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비영업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1000cc 초과. 자, 그래서 54번 불공입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니까 불공으로 매입 매출점표에 입력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18일로 고치고요. 유형은 54가 되고요. 이번에는 불공제 사유가 몇 번이냐 번호로 보자면은 3번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이렇게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3번 클릭하시고 선택. 자, 품명에다가는 승용차 하면 될 것 같고요. 공급가액 3천인가요? 3천만 원. 그러면 세액이 300이고 거래처는 삼성자동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겠죠. 삼성자동차 전자로 받았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자, 12개월 할부로 샀죠. 혼합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외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혼합. 자, 상품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 208번 자산 잡아야 되고요. 자, 공급가액만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됐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만약에 고정자산까지 등록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여러분은 단기 취득란에다가 3천만 원이라고 입력하면 안 되고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이 차량의 취득 가격을 3,300으로 입력해야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4번 대변에 253 미지급금 3,300만 원.
마지막엔 탭키 눌러가지고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자동차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네, 승용차 구입에 따른 불공 유형이었습니다. 다음은 19일 거 볼까요? 11월 19일 3일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짜리 수리 그런데 수익적 지출이다. 이 말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자, 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네요. 수리대금은 카드로 결제했어요. 예, 카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이것도 공제받을 수 없는 건이에요. 예, 우리가 차를 수리했는데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면 되는 건이죠. 수익적 지출이니까요. 예, 그런데 1000cc 초과 차량을 수리한 것이니까 아무튼 개별 소비세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예, 또는 임차 이런 관련된 건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공 유형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11월 19일 날짜 바꿔주시고요. 유형은 54 불공 유형이고 이것 또한 조금 전과 이유가 같습니다. 사유가 3번이에요.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매입 3번. 분명에는 승용차 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공급가에게는 30만 원이군요. 거래처는 3일공업사죠. 네. 그러니까 삼성카드가 아니다죠. 아니다 이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래처는 31공업사예요.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자, 분계는 카드로 뭔가를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카드 결제하면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카드 결제 4번이죠. 아, 카드 분계 4번이죠. 자, 카드로 뭔가를 법인이 구입했다 할 때 매입 매수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카드 결제하면 미지급금 탁 맞게 돼 있어요. 미지급금. 예. 자, 수리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3일공업사의 미지급금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일공업사가 아니죠. 네. 자, 우리가 미지급한 곳은 카드사에 미지급한 거예요. 3일공업사에게는 지급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카드사가 3일공업사에 지급할 것이고 우리는 카드사의 결제일에 맞추어서 계좌이체 시켜주는 거죠. 카드사로. 그러니까 이거 거래처 고쳐야 돼. 자칫하면 여기서 놓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우리는 삼성카드가 된다. 삼성카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제 상품이 아니고 우리가 승용차를 수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메인 매출 전표는요 무조건 차변이 상품으로 잡혀요. 예, 우리가 위에서 어떤 자동 분계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꼭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꼭 고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리비니까 차량 유지비가 되죠. 차량 유지비 822번이 되겠습니다. 822 이렇게 고쳐야 돼요. 분계를.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미지급금의 거래처 삼성카드로 안 바꾸고 3일공업사 그대로 두게 되면은 나중에 거래처 원장 문제 미지급금의 거래처 원장에 관해서 만약에 평가 문제에서 질문을 딱 냈다. 그러면 거기서 딱 틀리는 거죠. 이걸 안 고쳐가지고. 그런 걸 노리고 문제를 냅니다. 항상. 이 질문에는 어, 질문지, 그러니까 평가 문제지를 아무거나 질문하지 않고 앞에서 수행했던 것과 관련된 문제를 절반 이상을 내요. 절반 이상. 질문의 절반 이상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 나머지는 뭐 한 40%? 3, 40%는
그것과 관련은 없어요. 예. 아무튼 잘 조회하면은 백데이터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조회만 잘하면은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한 3 내지 40%. 예. 그리고 한 60 내지 70%는 여러분이 전표 입력한 것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네 번째 11월 20일 걸 보겠습니다.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카드 분개를 안 하고 여기서 3번 이렇게 혼합으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차변을 우리가 차량 유지비로 고쳐주고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입력하고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삼성카드 맞죠? 어. 이렇게 고쳤다 이거예요. 여기를 분개를 혼합으로 하고 이렇게 분개를 고쳤어요. 맞습니다. 음. 모든 분개는 혼합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혼합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네. 혼합으로 하면은 밑에 내가 수동으로 다 고쳐가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모든 분개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혼합은 다 통합니다. 네, 다 통해요. 그러면 뭐 현금 분개, 외상 분개, 카드 분개 이런 거 안 써도 된다 이거죠. 안 써도. 그런데 그걸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죠. 예. 현금 분개 한 방에 끝나고 밑에 고칠 것도 없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금, 외상, 카드 이러한 옵션은 여러분이 적절하게 쓰면은 밑에 분개가 빨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개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둬도 완전히 맞는 분개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거, 상품을 매입한 거, 이런 재고자산의 매출이나 재고자산의 매입 시에는 거의 이 현금 결제했다, 외상으로 했다, 내지는 카드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분개만 결제 그 상황에 따라서 1, 2, 3 1, 2, 3이 아니라 1, 2, 4 잘 선택을 하면 밑에 분개를 그대로 둬도 맞아요. 그러나 이제 매입의 경우에 지금처럼 우리가 상품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선물 매입했다, 자동차를 구입했다, 자동차를 수리했다 이런 것은 재고자산 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계정과목을 지금 계속 고치고 있는 거죠. 혼합 분계로 해서 분계를 맞춰주면은 무조건 다 맞습니다. 다음에 20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 3,500cc네요. 렌트했어요. 렌트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습니다. 네, 전자로 입력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렌트 비용은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임차료. 근데 이 렌트 비용과 관련한 세금, 이 5만 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왜 못 받느냐? 승용차 관련된. 3,500cc짜리 승용차니까 개별 소비세가 해당되는 승용차입니다. 개별 소비세가 해당이 되는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 임차 관련된 것까지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54 불공이 된다 이거예요. 세금 계산서니까.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11월 20일로 날짜 고칩시다. 11월 20일 유형은 54가 됩니다. 이번에도 불공제 사유가 3번이에요. 비용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관련 매입. 3번 클릭하고 분명에다가 승용차 렌트
수량단가 지나고 공급가액에다가 50만 원, 거래처에다가는 한국렌트, 전자세금은요.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죠? 1번. 자, 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금은 현금, 예, 현금 분기하시면 되겠네요. 1번. 자, 근데 상품을 현금 결제한 걸로 밑에 분기가 된단 말이죠. 이거를 임차료로 바꿔주면 돼요. 예, 상품을 임차로 코드는 819로 바꿔야 돼요. 819 임차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1일 거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대표이사 박상준이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세금계산서네요. 어쨌든 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란만 그냥 비워두면 되고요. 300만 원, 부가세 30만 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냈어요. 가지급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 업무적인 가지급금도 있고 이거는 이제 비업무적인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업무적인 가지급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업사원이나 영업부장이 거래처 관리를 위해서 지방에 출장을 떠날 때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여비 계산액이라는 것을 미리 지급해 주는 거. 그걸 이제 업무 가지급금이죠. 예, 그런 경우는. 근데 이거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거니까 회사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 만약에 회사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골프 장비를 샀다라고 하면은 그걸 뭐 대표이사가 샀던 총무부장이 샀던 누가 샀던 회사 종업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거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죠. 그건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종업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골프 장비다. 그러면. 그러면 뭐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대표이사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 사업과 무관하다 이거예요. 사업과 무관하다. 이런 경우는 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이렇게 자산으로 잡았다가 대표이사로부터 요 돈을 받든지 아니면 그 급여를 지급하는 날 저 330만 원을 공제를 하고 급여를 계좌이체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거죠. 나중에 그렇게 정산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골프 장비 요 모든 골프에다가 요 330만 원을 입금을 시켜줘야 되겠죠. 우리 회사 이름으로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잖아요. 공급받는 자를 우리 회사 유형상사로 그 모든 골프 회사는 우리 회사에다가 판매한 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거예요. 우리 회사로 발행을 안 했으면 이거 회사에서 이건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네.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에요. 뭐 대표이사 개인 카드를 썼다 그러면 회사에 관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가지고 왔다든가 지금처럼 회사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왔다. 잘 모르고 대표이사가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은 예, 법인카드에서 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되고 지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기 때문에 이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서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을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11월 21일 유형은 54가 된다 이겁니다. 54가 된다.
자, 사유가 뭐냐? 번호로 2번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위에서 세 번째 있는 2번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선택하시고 분명에다가 골프 장비 공급가액에는 300만 원, 거래처에는 모든 골프가 되죠. 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란을 비워두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시고 외상으로 사왔기 때문에 혼합으로 분개해 줘야 됩니다. 3번 혼합. 상품을 가지급금으로 고쳐야 돼. 가지. 그리고 거래처는 가지급금을 우리가 모든 골프에다 한 게 아니라 박상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박상준으로 입력해야 돼. 항상 가지급금의 거래처는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업무 가지급금 또는 비업무적인 가지급금 모두 직원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영업부장 아무개라든가 또는 영업사원 아무개라든가 대표이사 아무개라든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지급금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가지급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올 텐데 그 이름을 거래처 코드에 꼭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박상준 대표이사가 거래처 코드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은요. 예, 외상으로 샀잖아요.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이 3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탭키 눌렀을 때 미지급금에 떨어지는 거래처는 저 위에 있는 모든 골프하고 똑같아요. 모든 골프에 우리가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11월 22일이죠.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 기증. 예. 기증한다는 것은 기부한다는 거잖아요. 기부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했습니다. 예, 프린터를 사가지고 주민센터에다가 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200만 원에 20만 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렇게 알려줬네요. 기부금. 뭐 기부금으로 처리하라고 우리가 이 특별히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설명만을 가지고도 이것은 우리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쓰는 프린터가 아니니까 비품으로 잡아서는 안 되죠. 예. 주민세대에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증하는 거니까 물품 기증하는 거죠. 기부금이라고 그래요. 물품 기부했다 해서 기부금이라는 영업 외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부한다는 것이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판단해 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야 돼요. 예. 우리가 접대비라고 하는 것은 업무 관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접대비 관련 매입세는 공제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 그 외에 우리가 이 접대비는 이제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승용차도 마찬가지로 업무용 승용차예요. 업무 관련성이 있습니다. 업무하려고 승용차를 산 거예요. 그런데 매입세 공제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승용차도 그 천시 초과 승용차는 그런데 이런 기부금 같은 경우는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위에 박상준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골프 장비를 산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사업에 예, 업무 관련성은 없다. 이거죠. 좀, 그, 좀, 큰, 큰 범위 내에서 보면은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져가지고 관련성은 조금이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이건 업무 관련성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부 관련된 것은 매입세 공개 못 받는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유는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 자, 그러면 11월 22일 거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11월 22일 프린터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기부할 프린터예요. 그래서 54 불공. 그리고 여기서 불공제 사유는 아까 그 개인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샀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라고 보는 거죠.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보고 있다 이거예요. 자, 클릭하시고 선택. 네, 품명에다가 프린터라고 쓰시면 돼요. 프린터. 공급가액에는 200만 원 입력하시면 돼요. 거래처는 포토전자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1번. 자, 분기.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어요. 무슨 분기 선택하죠? 혼합이죠. 3번 혼합. 자, 하여튼 뭐 매입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상품으로 일단 자동으로 입력되거든요. 이거를 기부금으로 고쳐요. 기부금으로. 900번대죠? 여러분, 900번대 비용은 다 영업의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우리가 그 개정 과목 분류에 대해서 이론 문제에서 꽤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론 문제라는 게 개정 과목 분류를 가지고 문제를 참 많이 내요. 예를 들면 아래 보기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1. 접대비, 2. 복류생비, 3. 여비교통비, 4. 기부금. 예. 비용 개정 과목 4개를 쫙 넣어놨어요. 성격이 다른 걸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쫙 보니까 3개는 판매관리비고 기부금이 이건 판매관리비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이구나 이렇게 딱 찾아내야 된다. 예. 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죠. 그리고 220만 원이죠. 이렇게 되죠? 자, 최수빈님. 최수빈님. 예. 자, 요거 지금 제가 마무리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보통예금의 거래처? 그렇죠. 보통예금의 거래처가 지금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으로 바꿔줘야 돼요. 서울은행 보통. 네. 그래서 하차하면은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 시켰다라고 했을 때 메인 매출 전표에서 보통예금까지는 잘 했는데 마무리로 여기 서울은행 이렇게 은행으로 거래처 안 바꾸고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잘 차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부금 관련된 세금 계산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린터를 구입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주었어요. 문제에서. 근데 그걸 이거는 기부금 관련된 건 불공이야 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틀린 거예요. 예. 우리가 불공 중에서 메인 매출 준표에 입력하는 것은 전부 세금 계산서예요. 지금 우리 입력하고 있는 게 다 세금 계산서예요.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가 한 건도 없어요. 불공으로 입력하는 거는 그걸 명심하셔라. 예. 그래서 프린터를 그 주민센터에 기부할 목적으로 프린터를 샀는데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하면서 신용카드 전표가 딱 있다 그러면 그냥 일반 전표에다가
기부금 차변에 2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20만 원 이렇게 요 아래 거 이것만 일반 전표에 3번, 4번 해가지고 입력해 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었다면. 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입력한 것은 다 부가세 신고서로 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증빙이 세금 계산서니까. 그렇다. 자, 그러면 이제 23일 거로 넘어가 볼까요? 24일 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자, 23일 거 보면은 면세 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네요. 이것도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고 면세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할 것 이랬어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신발을 도소매하는 법인인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신발 잡지를 판매한다라고 한번 볼까요? 신발 잡지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건 면세 사업입니다. 신발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 사업이에요. 그런데 신발에 관한 우리가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문 월간지를 만들어내요. 잡지 같은 거. 그러면 그거는 면세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한해서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문구점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구가 문구용품이 면세 사업에 쓸 문구라는 거죠. 잡지를 만드는 데 쓸 문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잡지 판매에 대한 것은 매출세액이 없거든요. 매출세액이 없는 거는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이렇게 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들은 학원 운영을 하면서 매입한 공기청정기, 교탁, 에어컨 이런 거를 매입하면서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 못 받는 게 당연하죠. 왜냐? 수업료인 이 학원 수강료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이 없는 거는 매입세액도 공제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겸업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업사업자다. 그러면 신발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 공제를 받아요. 그런데 잡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이것이 면세사업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유형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이라는 것이 있겠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23일 날짜 바꾸시고 자, 세금계산서인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세금계산서니까 54. 자, 사유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4번. 4번에 보면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이 있고요. 5번도 아예 알려드릴게요. 5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분. 자, 면세사업과 관련된 것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이 문구가 100%다 잡지 만드는 데만 쓰면 문구다. 잡지 만드는 데만 소요되는 문구예요. 그러면 면세사업 관련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구를 우리가 잡지 만드는 데도 쓰시겠지만은 신발을 판매하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공통이죠. 그것을 우리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해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분, 받지 않는 부분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신고하겠다 하는 것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서 분입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한 가지 뭔가를 더 작성해야 돼요. 예. 조금 이따가 제가 부속 서류에서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자, 그러나
FAT 1급에서는 안분계산, 정산, 재계산 이러한 복잡한 건에 대해서는 출제를 안 해요. 네. 그냥 면세 사업 관련된 분 이렇게 단순한 것만 문제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에 가보면은 꼼꼼히 신고를 하려고 보면은요. 이게 면세 사업에서만 정확히 쓰이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많아. 마트 같은 경우에 마트에서 여름에 수박도 팔고 과일도 팔고 네, 채소도 판단 말이에요. 또 음료수도 팔고 과자도 팔아요. 음료수, 과자, 과세. 또 저기는 채소, 과일 면세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번에 그, 그 매장이 너무 커져가지고 우리 에어컨이 용량이 안 맞아가지고 용량 작은 에어컨 없애고 새 에어컨을 딱 들여놨어요. 그건 뭐예요? 안분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매입세 공제를 다 받으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예. 왜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거에는 지금 면세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안분,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서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신고해야 정확히 신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매출액을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을 가지고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의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에, 에어컨에 대한 부가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번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을 보니까 면세 비율이 30%, 과세 비율이 70%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과세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 70%니까. 면세 매출이 30%인 30만 원은 불공으로 신고해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야 정확히 신고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업종이 많이 있다. 우리 주변의 사업자, 과세 사업자들 중에는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그런 사업자들은 이런 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정확히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산 이 문구는 겸업사업자지만은 면세 사업에만 쓰이는 게 확실해요. 그러면 하나도 공제받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분. 자, 그러면 여러분 국세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 분명히 세무서에서 보니까 매입세 공제도 되는 건이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면세 사업에만 쓰겠다고 신고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네.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의도잖아요. 예. 안분 계산하면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도 일부 있을 텐데 안분 계산은 그냥 안 하고 우리는 전부 면세 사업에 쓰겠다고 신고하겠다 이거예요. 그는 공제를 안 받겠다는 의도거든요. 예. 거기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손해 본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에, 면세 사업에 쓴 건데 전부 다 면세 사업에 쓴 건데 이것을 안분 계산으로 다 해가지고 만약에 신고를 했다고 볼까요? 예. 안분 계산이 사실 필요 없는 거야. 그건 완전히 만약에 무슨 냉장고를 하나 샀는데 그건 채소만을 보관하는 냉장고예요. 음료수를 도저히 거기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음료수하고 같이 쓰는 냉장고다라고 해서 안분을 해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게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알고서 이게 아유 나 귀찮은데 어떻게 판단을 하지? 이거는 우리가 우리 회사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냥 하면은 세무서에서 알게 돼도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은 그것을 만약에 알게 되면은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걸 생각해서 요 차이점을 잘 아시면 돼요. 자, 면세사업 관련된 분 체크하시고 선택하겠습니다. 자, 품명에다가 문구, 문구류 하든지 문구 하시면 되고 공급가액은 10만 원이고요. 거래처에는 행복문구가 돼야 되죠.
종이 계산서죠. 이것도 그냥 비워둬야 돼요. 종이 계산서니까. 전자냐 종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예, 이거 비워둬야 되고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현금 분계하시면 되고요. 상품을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소모품비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800번 때 소모품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830번이에요. 자, 면세 사업 관련된 분에 대한 불공 유형의 사례를 해봤고요. 마지막 8번째 사례. 11월 24일입니다.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해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전액 현금 지급했어요. 자, 우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는데요. 뭡니까? 그러니까 변호사죠. 변호사 서비스 요금으로, 상담료죠. 상담료로 100만 원이, 청구가 됐고요. 거기에 세금 10만 원 해서 1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에 대한 법적인 상담이냐라면은 내용을 보니까 토지 취득을 위한 거예요. 예, 토지 취득을 위한 상담이에요. 법률적 상담. 만약에 건물 취득을 위해서 법무법인에 우리 법인이 이 건물을 취득하는 것과 우리 법인의 어떤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상담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그냥 51번 과세 매입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요 못 받아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토지 자체가 면세예요. 예, 토지는 면세니까 매입세액이 있을 수 없으나 토지 취득을 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했다. 그 상담료에는 부가세가 붙어요. 그 매입세 공제 못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토지에 울타리 작업을 했다든가 축대 작업을 했다든가 이런 토목 작업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 그 토목 작업을 하는 회사에서 와가지고 쫙 공사를 해주고 공사 50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 이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거죠. 자, 그 공사비는 무엇을 공사한 거죠? 토지를 공사한 거죠.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쉽게 말하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에요. 아, 토지가 면세인데 무슨 매입세액이 있는 거냐? 지금 이것처럼 토지 관련이니까 토지를 취득하고 나서 축대 공사를 했다. 또는 펜스 공사를 했다. 평탄 작업을 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그 다음에 지금은 변호사 상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54 불공으로 매입 매출 변표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11월 24일로 날짜 고치셔가지고 유형을 54 불공해 주시고요. 이번에 사유는 저기 맨 위에 있는 0번입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입니다. 선택. 네, 품명에다가는 등기대행이라고만 써도 되겠네요. 등기대행도 했군요. 네, 등기대행. 공급가액에는 100만 원, 거래처에는 대한법무법인, 전자인가요? 예,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번 현금 분계인데 출금변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상품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등기대행료, 상담료.
이런 거. 그래서 토지로 회계 처리야. 자산으로 봐요. 자산. 네, 토지로 봐야 된다. 수수료 비용 하면 틀립니다. 토지. 자산으로 봐야 된다. 네, 8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아마 FAT 1급에서 불공유형으로 문제를 낸다면 이 안에서 내지 이걸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사는 것도 다 불문제로 봐주겠냐? 어떤 거 샀나? 토목공사 하는 예, 것도 예, 예, 다 불문제. 예, 예. 네. 아,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거는 어느 정도